안녕하세요. 미국 화단 데뷔하기의 소니아 한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저는 잘 있었어요. 코는 맥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료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얘기도 할 건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무지무지 재미없는 안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안료가 너무 독성이 많아서 광물질이라? 여러 가지 이유로 독성이 많은데 우리가 이 지금 안료를 페인트를 너무나 우리가 신뢰하고 진짜 먹는 라면만큼이나 신뢰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서 이건 중요해서 제가 안료를 시리즈별로 컬러별로 하나하나씩 한동안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 쪽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1, 2, 3, 4가 입력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에 지금 여기 연도가 너무 많아서 제가 메모를 적었어요. 저는 저 주소하고 전화번호도 간신히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제가 거의 이제 읽으면서 읊어야 될 지경인데, 일단은, 우리가 천연 안료만 쓰다가 이것이 화학적으로 합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 여기 연도에 어떻게 돼 있지? 1880년에 40년간의 연구 끝에 합성에 성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883년에 그 남색, 파랑색, 남색의 구조를 이해했고 1905년에 그걸로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타요. 그런데 옛날에는 천연이라는 게 다 꽃, 열매, 무슨 뿌리, 잎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안료를 만들었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긴 해요. 그 다음에 동물의 피, 철, 크롬, 황토. 근데 이런 걸로 했을 때 문제가 뭐였었는가 하면 불순물이 많아서 색이 선명하지가 않았고 또 하나는 대량 생산이 어려웠죠. 근데 대량 생산이 어려웠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대 그 보랏빛 종류 중에 티리안 퍼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염료 1.2g을 만들려면 지중해 조개를 12,000개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지. 그리고 생태계도 굉장히 그런 걸 미쳤겠지.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지만. 그리고 19세기 프랑스에서 붉은 빛이 나는 그 코치닐 염료 1kg을 얻으려면은 연지벌레 암컷을 10만 마리를 잡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보랏빛 옷을 입는 사람 아주 귀족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옛날에 이렇게 시저도 그 보랏빛 옷을 입고 그렇지 그 보랏빛 옷을 입은 사람이나 그리고 성화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마리아가 파란 옷을 입는다든가 그 어떤 종교화에 파란색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진짜 비싼 옷들 이제 그렇게 돼서 그 역사가 있죠. 여기에 또 다른 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인디고 블루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 이름이 지금 우리 여러 가지로 지금도 지금 인디고 블루가 그 표준으로 이렇게 돼 있긴 해요. 그게 인도에서 나는 쪽과 식물 거기에서 그 배당체를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그것이 산소에 노출이 되면 그게 이제 인디고 블루가 되는데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배경을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안료가 만들어지면서 왔던 이 역사를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참 안전하게 왔구나라고 자칫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이것이 살인 무기였고 지금은 병을 일으키는 정도?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 정도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공부하고 충분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께 이것을 같이 공부하고 쉐어하면서 그런 인식을 좀 더 가졌으면 해요. 이 질문 있어. 그러니까 화방에서 파는 안료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뭔가 검사를 끝내가지고 인증받은 거 아닌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래. 안료는
점점 더 건강에 나쁜 건 없애고 치명적인 건 없애고 덜한 걸로 만드는 거지. 알료는 식품이 아니거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립스틱에 우리가 저 굉장히 비싼 립스틱 있고 싼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립스틱은 식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면 이 싸게 만들어져 있는 립스틱도 법에 안 걸려요. 그런데 비싼 립스틱은 왜 비싼가 하면 좋은 회사에서 립스틱은 식품은 아니지만 바르면 우리가 빨아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식품의 그 규정들을 그 회사에서 발론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싸요. 그래서 나는 립스틱은 비싼 걸 쓰기 때문에 돈 없어서 안 사니까 주변에서 보고 비싼 거 쓰는 애한테 너 남은 거 놔줘 그러지 싸구려 쓰는 애가 립스틱 줄 거야 그러면 나는 안 받아와요. 왜냐면 여러분 제 강의 보시면서 알겠지만 제가 입술을 늘 빨아먹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립스틱 잘못 먹으면 병나죠. 그래서 비싼 거 쓰는 애한테만 가서 너 립스틱 남으면 놔줘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 피그먼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거든요. 옛날 빅토리아 시대에 사람들이 멋을 많이 냈죠. 아주 그냥 멋진 드레스 입고 약간 그 모자가 빛이 샥 나는 그런 세틴 같은 모자 쓰고 신발도 하이힐에다가 이렇게 비단색 나는 그런 거 샥 해서 신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하이힐은 길바닥에 똥이 많아서 그거 안 밟으려고 했던 거거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패션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 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녹색 색깔. 빅토리아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녹색 염료가 있었는데 그 염료를 그 염색하면서 일했던 사람들이 손가락에 빵꾸가 뿡뿡 났어요. 나중에 다 질병에 걸리고 정말 고통스러웠었고 그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해보고 하는데 거기 비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도 그 중간부터 이 녹색 염료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는데 옷도 굉장히 팬시하게 되고 그런데 그때 그 모자 약간 광택 나는 실크 기분이 나게 하는 그 모자를 만드는 데는 머큐리 수은이 없으면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중독성이 심해요. 그런 걸 거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냐면 그 당시에 빅토리아 시대 벽지가 지금 요새 우리 그 카탱집에 가면 벽지 카탱 무늬 무슨 벽지 회사에 가면 벽지 샘플 나오는데 책 탁 들치면은 기가 막히게 멋진 디자인이 많죠. 그게 사실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시대 이럴 때 있던 벽지 문양에 거의 흡사해요. 조금밖에 변형이 안 됐으니까 그 당시에 그 벽지가 얼마나 화려했겠어. 그 옛날에 그 집 왕궁들 치장하고 백작들 치장하던 집에 그 벽지니까. 근데 그 벽지가 비소 베이스의 벽지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요 공기에 노출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루도 늘 떨어지고 또 습기가 차면 거기서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고 정말 많은 빅토리아 시대 때 그걸로 중독으로 죽고 19세에서도 죽었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거기에 벽지 디자인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여기 이름이 있네.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티스트가 무지무지 유명했다고. 근데 그 당시 벽지 샘플 중에 275개의 디자인이 들어있는 샘플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에서 그걸 이제 분석하고 그 독소로 검사를 했더니 경악할 만한 수치가 나온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그 당시에 이것이 정말 그 아티스트가 굉장히 그걸로 돈을 벌었는데 그 집안이 비소 광산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알았으리라고 이 독성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비소를 사람들이 우리가 처치해야 될 그런 들판에 짐승들을 잡는 데 썼고 내가 이 말을 못하는 거는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경은이가 거기에 대한 파라노야에서 내가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썼고 쟤 지금 얼굴 파랗게 넘어간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비소 광산을 한 번도 그 자기 부의 축척인 그 광산을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어요. 애들 데리고도 안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야.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비소 가루를 그 별명을 뭐라고 했냐면 유산 가루라 그랬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유산 상속받을 사람들을 그걸 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썼기 때문에. 여자들이 유산하는 게 아니라.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될 때 이걸 썼단 말이지. 그래서 그 유산 상속 가루라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독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유행이 되면서 이 벽지 때문에 죽고 옷 때문에 죽고 모자 때문에 죽고 그 신발 때문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갔는데 우리가 그때 그 위험성을 많이 몰랐던 거죠. 그리고 20세기에는 라돈 화장품이 또 한 번 막 굉장히 20세기 중반에 또 충격을 준 적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그 뭐지 요새 그 가습기 그 충격을 나중에 아는 것처럼 그 당시는 그게 빨리빨리 모르고 다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이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안료가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안료의 역사를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뉴욕에서 내가 뉴욕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소호에서 이제 내가 스튜디오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때 돈이 너무 없었어요. 막 이사하고 난리치고 또 전속화랑도 떠나가지고 일로 오고 막 그런 과정에서 맨 처음 가가지고 내가 그 차이나타운 그랜드 스트리트 가가지고 제일 먼저 급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모자를 잔뜩 사가지고 그 모자를 스튜디오에 가져와서 막 100개씩 갖다 늘어놓고 막 반짝이 뿌리고 막 칠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모자 장수한테 가서 너 그거 팔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살아남으려고 할 때 그때인데 누가 나한테 그랬어. 그 이름 모르겠는데 나는 브랜드를 안 써서 네임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패션 브랜드 로렌스 뭐라나 뭐 로리엔이라나 무슨 마후라를 굉장히 멋있게 파는 회사가 있나 봐. 입생로라? 아니야. 무슨 로리엔 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 방송을 이 채널 보는 사람들 아실 거예요. 내가 무식해서 그렇지. 근데 그 회사에 마후라 그림을 그려주는 미국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너도 그거 그려봐. 이거 돈 돼. 그래서 그래 나도 그럼 그걸 해보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굉장히 색깔이 특수해야 되니까 자기는 그 안료 파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도 특수하고 그래서 거기서 뽑힐 확률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걔를 따라서 이제 털레 이제 안료상이라는 데를 갔는데 나 거기 가보고요. 거기가 요정의 집인 줄 알았어요. 요정 아니고 뭐지? 그럼 요정 아니고 약간 마녀. 어디 마녀하고 요정을 갖다 대. 마녀에다가.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 나는 갔을 때 그 집이 그러니까 마녀는 좀 나쁘잖아. 근데 약간 요정과 마녀 같은 그런 장소. 왜냐하면 갔는데요. 세상에 온갖 열매, 씨앗 막 이런 거 주렁주렁 달려있고 조그만 병에 막 1g, 2g, 뭐 20g 그런 거 안료를 파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그러면 특수해서 네가 뽑힐 확률이 많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근데 그런 디자인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난 제일 어려웠던 게 마우라를 접었을 때 이렇게 똑같이 되고 뭐 이런 게 난 수학이 안 돼가지고 나는 디자인을 프리로 하려면 하겠는데 걔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알렸을 때 마우를 이렇게 확 반으로 삼각으로 접었을 때는 이쪽은 이렇게 하고 난 그 말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에라 모르겠다. 그럼 나는 그냥 나 하는 방법밖에 못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상한 걸 이렇게 사와가지고 했는데 하나는 뽑히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했는데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그거 하나 디자인 팔고는 안 했어요. 그래 돈은 많이 주더라고. 근데 그때 가봤던 그 안료상이 그냥 난 쫄래쫄래 따라가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마녀의 집 같았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집이더라고. 그게 무슨 집이냐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만하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옛날부터
그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안료를 살 수 있는 집인 거야. 그건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지. 그러니까 세계에 몇 개 없겠지. 하나밖에 없든가, 뭐. 하여튼 먹고 그렇게 멀리 사러 오나 봐. 근데, 그걸 파는 여자도 요정마녀 같았어. 너무 인상 깊었어. 요정이고, 마녀는 마녀지.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때 내가 안료의 세계에 대해서 좀 신비함을 가졌어요. 왜냐면,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 내가 안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있다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사실은 이 안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내가 적어 놨는데, 옛날부터 있다가 사라진 컬러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것이 사라졌는데, 뭐 독성 때문에 사라졌거나, 어떤 건 너무 비싸서 사라졌거나, 아니면 무슨 벌레를 너무 많이 잡아야 돼서 더 이상 못 잡아서 사라졌거나, 그런 것 중에 유명한 컬러 중에 사라지거나 그 이유를 잘 모르거나, 이건 꼭 사라진 건 아닌데, 어쨌든 뭐가 있냐면, 마야 블루라는 게 있어요. 마야 블루? 이건, 처음 들어봐. 근데 이거는 그 종교화에 그 마리아가 입고 있는 청색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늘색이야. 스카이 하늘색? 스카이 하늘색. 그러니까 이게 보통 벽화나 그 도자기 같은 데에 하늘색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그려진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인디고 블루를 만드는 그거하고 클레이 흙하고 섞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좀 사라지고 좀 없는 색깔 중에 하나고, 또 그 다음에 티리안 퍼플이라고 있는데, 이 티리안 퍼플은 달팽이를 특별한 말하자면 육식성 무슨 달팽이 종류를 엄청 실히 잡아가지고 달팽이에서 나오는 그 끈끈한 그거를 모아서 이 염료를 쓰기 때문에 달팽이 잡기 힘들어서 이제 사라진 색깔 중에 아주 아름다운 색 중에 하나고, 여기 또 이거는 정말 그래. 지난번에 내가 한번 잠깐 이 강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타이타니움 화이트이란 색깔에 대해서. 근데 원래는 이게 옛날에는 1600년 중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정물 화가 중에 버미어라는 사람이 있죠. 정물 그리는. 그 버미어라는 작가가 이 화이트 레드, 납 들어가 있는 화이트 색깔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이 컬러가 화이트 컬러를 쓸 때 신비한 어떤 약간의 세틴 같은 그런 광을 내서 이런 정물을 할 때 정말 매력을 뿜기 때문에, 작가들이 그 매력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그걸 쓰고 싶어 했다고. 지금도 찾아. 그걸로 그린 사람이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어? 그럼 말도 못하지.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타이타늄 화이트로 바뀌었거든. 그러면 타이타늄 화이트는 그 당시는 이 레드 화이트에 비하면 얼마나 안전하겠어. 그렇지만 이것도 무지 독성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타이타늄 화이트 지금 우리가 쓰는데 조금 덜 독하게 만들어서 쓰지만 이것도 다 독성이 있는 거예요. 타이타늄 자체가 중금속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림을 안료를 써야 되니까 만들긴 하지만 이 식품이 아니잖아요. 식품도 심지어는 독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료는 정말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어떻게 더 이상 강조를 못할 정도로 이건 중요한데, 내가 이 안료 얘기를 그래도 이렇게 해야, 제가 이제 안료 시리즈 하면서 빨간 거 중에서 이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건 안 듣고 말아야지 그러지 않고 좀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피스 레줄리라고 여러분 보석 알죠? 파란 거, 터키석 같은 거. 그 라피스 레줄리라는 그 파란 정말 아름다운 그 돌가루가 바로 그 성모 마리아 옷에 입힌 그 색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금보다 비쌌어.
그게 훨씬 더 그 색이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이제 그게 6세기에서 아프가니스탄 거기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써오다가 나중에 이게 지금 말하자면 울트라마린 색깔이야. 그 이름이. 오늘날의 울트라마린 색깔인데 질은 조금 떨어지지. 왜냐면 그렇게 비싼 걸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마나탄에 그 알료 회사에 가면 이걸 팔아. 비싸게. 그건 구할 수가 있어. 단지 이렇게 파퓰러하게 쓰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드래곤 블라드라고 하는 그 빨간 색깔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어떤 신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옛날에 용하고 코끼리하고 싸워가지고 둘이서 피를 흘려가지고 용의 피와 코끼리의 피가 합해가지고 이 색깔이 됐다는 그런 신화가 있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파워풀한 빨간색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진. 작가들이 그런 색깔을 보면 정말 쓰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막 쓰고 싶지, 정말. 그런데 이제 신화와 함께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진 색깔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인디안 옐로라는 색은 굉장히 오랫동안 19세기까지 미스테리였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옐로가 있을까? 그 굉장히 비밀에 쌓여 있었는데, 인도의 무슨 지역? 여기 보자. 비하르 지방에 있는 소를 망고 이파리하고 물만 먹여가지고 오줌을 싸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인디안 옐로인데, 이것이 1908년에 동물 학대 때문에 법으로 제정돼서 이게 이제 끝난 거야. 고대에서부터 쓰고 있던 알료 중에는 정말 슬픈 스토리도 많고, 참 안타까운 스토리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에밀리 정도 슬픈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료가 만들어지고 발달되어 오는 과정에서 정말 황당한 얘기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알 필요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없어졌을 때는 대개는 너무나 잔인해서 없어지거나 너무나 독해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볼 때 우리가 무언가 잔인한 건 싫잖아요. 그래서 그거 없어졌고, 그 다음에 독해서 없어진 거는 그보다 조금 덜한 독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한 50년 지나면 사람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야, 2019년에 썼던 그 알료들은 이건 정말, 응? 살인무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료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정말 그렇게 조심하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알아야 될 것만 제가 뽑아서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께서 쇼핑 물감을 사러 갔을 때, 요거는 내가 기왕이면 알리존 크림슨과 무슨 브레드가 있으면 내가 그럼 이쪽을 하고 요걸 보태서 조금 안전하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만 골라서 여러분께 알료 시리즈에서 잠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알료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오늘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재밌는 테마를 골라가면서 여러분을 만날게요. 지금 목말라서 앞에 있는 우리 경은이가 빨리 끝내. 얼른 나가서 저 불 끄고 한 잔 지금 마시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많은 주변에 계시는 작가들께 알려주시고, 또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